바다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9개의 뇌를 가진 생명체가 자신의 몸을 순식간에 다른 색깔로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관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3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고 있죠. 껍데기를 버리고 연약한 몸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지구상 가장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개발해냈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생물의 진정한 신비로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비롭고 이 지적인 생명체,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어는 약 5억 3천만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전부터 이 지구에서 살아온 두 종류 동물입니다. 그 시절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도 제대로 진화하지 못했었고 파충류나 포유류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였죠. 문어의 초기 조상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았고 몸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호막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있다는 건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진화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문어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약 1억 4천만 년 전쯤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던 껍데기를 완전히 버리게 된 거죠. 이는 바다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포식자들의 등장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껍데기를 잃어버린다는 건 포식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어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 빠르고 창의적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버린 진화 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연약한 몸을 약점이 아닌 최강의 무기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문어는 부리를 제외하고는 몸 전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나 부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구멍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어나 돌고래 같은 큰 포식자들이 쫓아와도 아주 작은 틈새로 숨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실험해본 결과 600kg 무게의 대왕 문어도 2.5c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한 능력은 바로 위장술입니다. 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위장 전문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깔과 무늬로 변하는지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 피부의 질감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매끈한 모래바닥에서는 반질반질하게 변하고 거친 바위 틈에서는 울퉁불퉁하게 변해서 정말 바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위장 능력의 비밀은 문어 피부에 있는 복잡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색소포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들이 피부 전체에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주머니들은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근육들이 이 주머니를 늘리거나 줄여서 색소를 드러내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화면의 픽셀처럼 각각의 색소포가 독립적으로 조절되면서 복잡한 무늬와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검정, 빨강, 노랑만으로는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요? 문어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색소포 아래층에는 이리도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은 색소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특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만 골라서 반사시키기 때문에 환상적인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의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치 CD나 비눗방울이 무지갯빛을 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층에 백색소포라는 또 다른 반사세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든 빛을 반사해서 흰색을 만들어내죠.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문어는 주변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부 질감을 바꾸는 유두 네트워크까지 더해지면서 색깔뿐 아니라 표면의 거칠기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은 다른 어떤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어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런 위장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엄청난 정보 처리
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다 밑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하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어는 1시간에 180번 가까이 위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 속도도 200m초 이하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비교해보자면 카멜레온이 색깔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문어의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색깔 구별 능력을 보여주는 문어가 사실은 완전한 생맹이라는 점입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문어의 눈에는 색깔을 구별하는 원추세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색깔을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15년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어의 피부에는 빛을 감지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아니라 피부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몸에서 떨어져 나간 피부 조각도 빛에 반응해서 색소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문어는 눈으로 보는 동시에 온몸으로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360도 전방향에서 오는 빛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어의 신경계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것이 뇌에 집중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다리마다 독립적인 뇌가 있어요. 총 9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중앙에 큰 뇌 하나와 8개 다리에 각각 하나씩 작은 뇌가 있습니다. 이 작은 뇌들은 중앙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어의 다리를 잘라내도 그 다리는 계속해서 환경에 반응하면서 먹이를 잡으려 하고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병뚜껑을 열 때 뇌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게 잡을지,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 손가락에 얼마나 힘을 줄지 모든 걸 중앙에서 결정하죠. 하지만 문어는 다릅니다. 중앙뇌에서 5번 다리야, 저 병뚜껑 좀 열어줘 라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 다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치 8명의 전문가를 거느린 지휘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독특한 신경계 구조는 문어가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쪽 다리로는 먹이를 잡고 다른 다리로는 위장을 하고 또 다른 다리로는 도구를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독특한 신경계 구조는 문어의 놀라운 지능과도 연결됩니다. 문어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장류와 돌고래, 까마귀 정도만 이런 능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수족관에서 기르는 문어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수족관 구석으로 숨어버리거나 공격적인 색깔로 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정 사람에게만 물을 뿌리는 장난스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문어의 지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놀이 행동입니다. 동물이 충분히 똑똑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배고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재미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빈 수족관에 문어를 넣고 플라스틱 병 하나만 넣어뒀는데 얼마 후 문어가 그 병에 물을 분사해서 밀어내고 물살에 떠밀려온 병을 다시 밀어내는 걸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요. 마치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놀이 행동은 지금까지 사회성 동물들에게서만 나타난다고 여겨졌는데 완전히 혼자 사는 문어에게서도 관찰되면서 과학자들은 지능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이나 의사소통 없이도 고도의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걸 문어가 보여준 거예요. 문어는 도구 사용 능력도 뛰어납니다. 코코넛 껍질을 가져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바위를 던져서 적을 공격하기도 해요. 심지어 미래를 예측해서 도구를 미리 준비해두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문어는 또 심장이 3개나 됩니다.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주심장 하나와 각각의 아가미에 혈액을 보내는 보조심장 2개가 있어요. 이런 독특한 순환계는 문어의 활발한 생활 방식에 맞춰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어의 혈액은 우리와 달리 파란색입니다. 철분 대신 구리를 포함한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이죠. 이 파란 혈액은 차가운 바닷물에서는 산소를 더 잘 운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소 운반 효율이 낮아서 문어가 복잡한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어가 수영할 때는 주심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오래 헤엄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어들은 대부분 바다 밑을 걸어서 이동하죠. 이런 생리적 제약이 문어 문명 발달의 한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혈액 시스템 덕분에 문어는 극한의 수압과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심해 7,000m 깊이에서도 문어가 발견될 정도로
정도니까요. 인간이 잠수함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서도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어의 이런 특별한 특징들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정말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면역학자 에드워드 스틸이 이끄는 연구팀은 문어가 사실 외계에서 온 생명체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물론 논란이 많은 이론이지만 그들의 논문은 제대로 된 과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문어의 유전적, 해부학적 특징들이 너무 독특해서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문어의 유전자는 인간보다도 많은 33,000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일부 특징들은 다른 두 종류와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연구팀은 냉동된 문어 알이 해성을 타고 지구에 왔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이론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우주에서 올 수 있다는 범종자설 자체는 인정받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유기물질들이 해성이나 운석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문어가 정말 외계에서 왔든 아니든 이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9개의 뇌를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며 온몸으로 빛을 감지하고 순식간에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징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문어들이 왜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바다에는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해저 화산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바닷물에서 각종 금속을 추출할 수 있어요. 생물 발광을 이용한 조명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연료도 만들 수 있죠. 문어의 지능이라면 충분히 도구를 발달시키고 기술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문제는 문어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리 기반의 혈액은 산소 운반 효율이 낮아서 복잡한 작업을 오래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몇 시간씩 집중해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반면 문어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문어는 완전히 혼자 살면서 무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명도 1-3년 정도로 매우 짧아서 축적된 경험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시간도 없어요. 인간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언어와 문자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문어에게는 그런 동기도 수단도 없었던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한 개체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어는 뛰어난 개체 지능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고 지금도 원시적인 사냥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먼 우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존재는 바로 우리 발밑 바다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의 바다는 행성 전체 질량의 0.05%에 불과한 얇은 막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이런 경이로운 생명체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곳에는 지구보다 훨씬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어떤 놀라운 해양 문명이 발달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 그곳에 문어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능과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9개의 뇌로 사고하고 온몸으로 세상을 감지하며 순식간에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 말이에요. 하지만 문어 덕분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환상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일지 조금이나마 상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적 생명체가 반드시 인간과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문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문어는 우리에게 지능과 의식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문어를 통해 지능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뇌가 아니라 분산된 뇌로도 고도의 사고가 가능하고 사회성이 없어도 놀라운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문어가 색깔을 보지 못하면서도 완벽한 위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런 발견들은 인공지능 연구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모든 걸 의존하는 대신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만들거나 다양한 센서를 통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9개의 뇌를 가지고 피부로 세상을 보며 순식간에 모습을 바꾸는 이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일이지 않을까요?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신비로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주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문어를 연구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잠들어 있는 문어의 피부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걸 보고 연구자들은 문어도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9개의 뇌를 가진 문어는 어떤 꿈을 꿀까요? 8개의 다리가 각각 다른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문어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바다를 바라볼 때 그 깊은 곳에서 이런 놀라운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정말 놀라운 존재는 바로 우리 발밑에서 살고 있었던 거니까요.